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방송됩니다. 7월 20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7월 26일 타이완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등등에 대한 파면 투표가 진행됩니다.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쯤에 결과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는 밤에 해당 관련 뉴스를 제가 홈페이지에 문자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인재를 뽑기도 하지만 또한 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그냥 선거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선거 파면법이라고 부릅니다. 7월 26일 주말 밤에 해당 관련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는데요. 속도는 느리지만 찬찬히 개선을 하는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방송 뉴스레터를 꼭 구독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며칠 동안 뉴스레터 발송을 시험하고 있고 저는 확실히 매일 뉴스레터를 제대로 받고 있어서 사측에 이미 시험 완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고요. 또 추후에 대외적으로 뉴스레터 발송을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재개를 할 경우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홈페이지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 실망을 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의 김기롱 선생님께서 지난주 일요일이죠. 7월 13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서 본 방송 시작 40분 전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어서 청취를 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사측 정책으로는 예전과 달리 반드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홈페이지 글과 인터넷 음원글을 띄울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좀 일찍 공개를 하여도 되며 특히 속보나 주목해야 할 뉴스가 있을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 송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 홈페이지에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과 좀 달라진 그리고 달라지게 될 홈페이지 운영 방침입니다. 지적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덕분에 오늘 설명할 기회가 생겨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이죠. 주간 시사를 통해서 당일 오전에 제가 취재한 리고딩 고택에서의 보고 느낀 점과 타이완 과학기술 반도체 산업 발전의 주요 추진자 역할을 한 리고딩 선생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또 일요일 프로그램 일부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린 후 7월 14일 월요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광 41호 연습과 다나스 태풍이 상기시킨 전 국민의 사회방위 회복력에 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기롱 선생님께서 정치 소감 등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7월 12일 토요일 방송 들으시고 타이완의 과학기술 발전, 특히 TSMC 등의 반도체 발전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 위기 때에도 타이완의 경제적 호황을 유지하게 했고 호국 신선, 타이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국방 국력이며 세계적 공급망의 지배적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임을 잘 소개했다고 하셨고 이러한 타이완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과학자이며 청백리 리고딩 박사의 고귀한 실천하는 애국 애족 정신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일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타이완의 과학기술의 대부 TSMC를 탄생시킨 주요 인물이기도 하죠. 고 리고딩 고택을 방문하고 그분의 아드님을 만나서 그의 예의 바른 친절한 방문객 맞이하는 품행에 감탄하고 또 자녀의 가정교육의 중요성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저희 방송국을 방문하신 분이 계시죠. 이원재님께서 7월 15일자로 리고딩 장관님에 관한 소식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장관님 집 가풍 가채가 참으로 과거의 유생 같으면서도 배울 점 많다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중화민국의 큰 어른이셨구나 싶습니다. 무더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안부도 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재님. 요즘 한국은 또 폭염에 폭우로 많은 분들께서 고생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더위와 폭우에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철님께서 7월 18일자로 수신 파일 보내오시면서 신호 상태는 55444라고 하셨고요. 7월 18일 저녁부터 7월 19일까지 한국에서는 호우주의 기상특보가 있어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셨고 또한 방송 개시 음성도 1초 정도 수신이 되지 않았으며 멜로디 가든 시간대에는 잡음이 조금 더 발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서철님께서 청취에 불편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기롱 선생님은 7월 17일 목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이 시간 현재 폭우 내리고 있어서 긴급 홍수경보 발령되고 침수 우려 지역 대피와 피해 대비 긴급 안내 문자 즉각 발령되고 있다고 알려오시면서 이러한 날씨에도 수신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심포값을 보니까 44344였네요. 청취에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처음 이메일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어 닉네임으로 아드리아 피를로 님께서 7월 13일자로 이메일 보내오셨습니다. RTI를 오랜만에 청취하려고 하는데 공식 웹사이트에서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물론 시간대와 주파수를 제가 이메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소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안우산 서승임 아나운서가 3부에서는 손전웅 진옥순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사연 재미있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서승임 안눈산입니다. 먼저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인과 헤어졌나요? 위로금 1만 유타이언 달러를 드립니다. 에 달린 댓글입니다. 스카이라운지님께서는 재미있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블레오님께서도 재밌네요. 한국에는 비혼 서약서를 쓰면 비혼 축의금을 준다는 통신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았는데 뭔가 사소하지만 감정을 새롭게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른 곳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타이완에서 연락 왔다면 재밌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원재님께서는 여행은 이왕이면 한국, 부산으로 오이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잘 봤습니다. 참 인간적인 회사죠. 그러게요. 네, 옛날이면 왠지 헤어지는 게 그냥 개인 사정으로 봤는데 지금은 위로금을 줄 만큼 복지의 일환이 됐어요. 아주 MZ답네요. 그리고 블레옹님께서 타이완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냈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당분간 타이완에서 일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꼭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원재님께서 부산을 언급하셨는데 한국 도시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부산이에요. 그래요? 네, 그때 유학하러 한국으로 간 그 해에는 부산을 5번 간 것 같아요. 와, 우선 씨는 저보다 더 많이 갔네요, 부산. 진짜요? 네. 진짜 몇 번 가도 질리지 않고 갈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당장 해운대에 가고 싶어요. 가장 큰 매력이 뭔가요? 약간 서울과 전혀 다른 약간 타이완의 까오숑처럼 그런 열대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 또 그 바다 도시, 해양 도시의 분위기가 맞아요, 또 있죠. 맞아요. 이 같은 회사에서 이별 위로금 외에도 이 얘기 있었잖아요. 7월 5일에 지구 종말한다는 그 네네. 종말설. 이 종말설이 한창 돌던 때에 직원들에게 종말 오기 전 여행을 다녀오라는 보너스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 회사 참 매력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은 우산시를 포함해서 타이완 사람들에게 정말 핫한 여행지가 됐잖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여기저기서 부산 간다, 또 부산 이미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네. 타이완 사람들에게 부산은 일본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싸면서도 매력적인
말 그대로 가성비 높은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어, 타이완 사람들에게 부산이 핫해진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타이완의 부산, 까오슝이 보다 핫한 여행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기령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2일에는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감을 통해 타이완의 국가 원수에 대한 국민의 마음과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타이완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을 심작해 하였습니다. 이어서 16일에는 일제 시기 홍등가 조통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화등조상 소개를 통해 당시 용성하고 화려한 조통 모습과 실퇴 후 중화민국 정부 관료들의 거주 환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살려 어느 날 활기를 찾은 모습의 속에는 일제 시기 잔존물에 대한 감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적대와 말살, 그리고 현존하는 육적에 대한 재활용의 의미를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통에 대해서 약간 인연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제가 타이페이에서 다니는 한인 성당이 이 장안동로 1단과 린선베이루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데 네. 이 동네가 바로 그 조통의 중심지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골목길이 차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데다가 골목 양옆은 모두 다 이자카야, 술집, 네. 음식점으로 빽빽하게 차 있어서 마치 서울 논현동의 영동시장 먹자골목 같은 분위기를 선사했어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음침한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동네가 바로 조통의 한복판이었던 거죠. 네네. 5조통부터 8조통까지는 정말이지 일본의 한 유흥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일본식 음식점과 일본식 술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마침 이 드라마 화등초상이 6조통을 배경으로 찍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일본식 술집 분위기를 조금 느끼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이곳 조통 골목에 오는 것도 좋습니다. 네. 사실 이 화등조상 드라마가 진짜 타이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 공개되자 제가 룸메이트랑 같이 밤을 새워서 정주행했거든요. 네. 타이완의 특별한 저통 문화를 잘 부각시켜서 좋았어요. 네. 그리고 김기령님께서도 지난주 MZ세대의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주 토요일 26일은 바로 이번 입법의원 파명안의 투표일이에요. 요즘 되게 이 날짜가 부각되고 있어요. 맞아요. 핫한 화제예요. 네. 제 고향 타이난은 파면 투표가 없어서 저는 투표할 수 없지만 주변에 투표하러 집으로 갈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다. 타이완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주소지로 반드시 네. 가야지만 투표를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결과가 나온 후 저희가 MZ세대 시간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면 투표하는 지역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총 25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서철님께서 지난주 목금 이틀간 소신 보고와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심포는 모두 55545. 정말 양호하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맑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네. 수신 보고 감사합니다, 서철님. 그리고 구원무님께서 7월 1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다녀온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소감과 함께 저희에게 작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알록달록한 색감이 참 매력적인 전시더라고요. 네. 구원무님 보내주신 작품 사진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청취자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동부 도시 빌라에 계신 아난드 모한 베이님께서 청취 리포트와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심포는 44444. 멀리서도 수신 상황이 잘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그러게요. 6월 29일 일요일 프로를 듣고 저희에게 청취 리포트를 보내주셨는데 인도 청취자님의 사연을 보니까 어릴 적 제가 집에서 혼자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다가 외국어 방송이 나오면 이게 뭐지? 하면서도 계속 듣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네. 인도에 계신 아난드 모한 베이님께서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저희 RTI 한국어 방송 청취해서 이렇게 리포트까지 보내주신 정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씨는 그런 기억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안 들었어요. 사실 우선 씨는 라디오 세대가 아니죠. 맞아요. 그쵸? 저는 오히려 커서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스임 씨처럼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시각 매체를 위주로 접하다가 어릴 적에 맞아요. 이런 팟캐스트 같은 청각 매체를 접할 때 느낌은 어떻게 달라요? 영상보다는 팟캐스트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퇴근길에 들어도 좋고 집안일을 하면서 들어도 좋고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요. 하긴 그 라디오,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이런 청각 매체,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선호하는 이유가 내가 어디에 있든 이동하면서도 접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그런 모바일의 특성을 꼽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튜브 영상보다 팟캐스트를 더 많이 트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영상은 또 많이 보면 눈도 금방 피로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운동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라디오 하면 약간 좀 예전 매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이 형식을 통해 다시 우리 생활에 등장하는 게 반가우면서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네. 저희 알차이브 한국어 방송도 단파 라디오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청취자님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3부 진행자 손전호 진옥순입니다. 7월 20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3부 순서에서 이 첫 번째로 공유해드릴 청취 사연은요. 이도원님께서 7월 11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가, 뒷부분은 진옥수 아나운서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부터 청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으며 아이스크림이 얼음과 소금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아이스크림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초기엔 귀족들 사이에서 소비되었고 대중화는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타이완에서 아이스크림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50년대이며 이 시기엔 사카린 등의 감미료가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배경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소개된 랜선 미식회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문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팝가수 두아리파가 타이완의 흑당 버블티 아이스크림을 먹고 SNS에 호응을 얻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고 이어지는 음악 시상식 관련 코너에서는 타이완의 음악 시상식이 6월 28일에 개최되었으며 신인상 수상자는 Some 이라는 힙합 아티스트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한국, 일본, 영국의 힙합을 접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였고 2014년 대학 시절 담배 피우지 말라고 충고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곡을 통해 혼란 속의 혐오를 표현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 곡은 대학 성과 발표 자리에서 공개된 후 차트 1위를 오랜 기간 유지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양비치라는 가수와 함께 과거곡을 리메이크하기도 했으며 2023년에도 앨범을 발표했고 2024년에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오화 이야기라는 제목의 첫 정규 앨범을 냈다고 방송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신을 상징한다고 설명됐습니다. 청취 말미에는 Some 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곡들이 재생되었습니다. 음악 앱으로 확인한 결과 재생된 곡은 착함이란 및 타이페이에서 걸린 병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도원님께서 저희 RT 한국어 방송 7월 11일 프로그램 청취하시고 들으신 내용을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7월 11일 프로그램 랜선 미식회 그리고 멜로디 가든 순서 청취해주시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꼼꼼하고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뭔가 보람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수신 리포트와 청취 소감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원님 많은 청취 바라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김기롱 선생님께서 7월 11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이완 아이스크림 속에는 어린 시절 아이스크림통을 어깨에 메고 팔러 다니던 아이스크림 장수와의 엉켜있던 재미있는 추억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돌봄 체제에 AI와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제도적 마련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애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청취 사연 중에 유독 이 아이스크림 관련 내용이 참 많아요. 네. 여름 하면 이 아이스크림인 만큼 7월 11일 지난주 금요일 랜선 뮤직회 순서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간식이죠. 아이스크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타이완에서 보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즐기게 된 건 1950년대에 등장한 바브빙과 즈잘빙 덕분인데요. 네. 또 샤오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은 나무 막대기에 얼음 덩어리를 꽂은 하드형 아이스크림 즈잘빙과 이 바브빙 등 빙과 제품이 주류를 이뤘던 1950년대 새로운 디저트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국내 최초의 위생화 시설에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건 샤오미가 처음이었는데 1948년도에 샤오미는 국내 최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떠먹는 샤오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는데 샤오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1948년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란색 패키지와 클래식 감성의 로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샤오미는 2019년 3월에 샤오미 흑당 버블티 아이스바를 내놓았잖아요. 네. 이 될 놈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리파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으로 샤오미 흑당 버블티 아이스바를 소개하면서 두아리파의 명성에 힘입어서 더욱나라 샤오미 흑당 버블티 아이스바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샤오미 흑당 버블티 아이스바, 샤오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잇는 매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하게 됐죠. 진옥선 아나운서님은 샤오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어떤 아이스크림 혹시 좋아하시나요? 이 샤오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좋아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버블티를 즐겨 마셔서 아마 흑당 버블티 맛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서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많이 찾아 먹는데 요즘 이 쾅시지 파이, 크런치 파이 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브랜드의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스크림은 그 위에 쿠키, 크런치가 가득 얹어 있는데 되게 식감이 풍부하고 또 맛도 좋아서 요즘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또 덥잖아요. 네.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김기론 선생님 청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영성님께서 7월 11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취 사연 내용에 아이스크림이라는 글자가 또 보이네요. 네. 서영성님께서 보내주신 청취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진옥수 아나운서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이스크림 맛있죠? 당뇨병 있거나 신장이 나쁘면 먹지 못합니다. 대기업 상표만 붙어 있지 전부 작은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가족 회사라 5명 정도가 근무, 사장, 아내, 딸 정부 동원해서 기계만 쳐다보고 오작동 감시 필수입니다. 대기업이 그런 거 안 한 지 30년 넘었습니다. 거기에 몇 배 붙여 파는 것이죠. 크크. 라고 보내줬어요. 아이스크림 즐겨 먹으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주된 원인으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류 함량이 꼽힙니다. 때문에 아이스크림바 한 개를 가끔 섭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분이 유독 많은 아이스크림 제품군들 있잖아요. 네. 이 제품군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서 자주 먹는 건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럴 때는 뭐 저당 아이스크림이나 무가당, 무설탕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도 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아이스크림 한 개를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후 2시간 이후 섭취하고 자주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영상님 청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RT 한국어 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보도 영상 시청하시고 남겨주신 댓글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은요. 이런 신호등이 있어 빨간불일 땐 양말, 초록불일 땐 구와바입니다. 진홍사 아나운서님께서 이 보도 영상 만드셨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 어떤 소식인지 짧게 설명해주세요. 네, 이 영상은 타이완 중부 장화현 셔도향의 보행자 신호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신호등은 사람 모양뿐만 아니라 과바와 빨간 양말도 있습니다. 빨간 불인 때는 양말 모양이 나오고 초록 불일 때는 과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바와 양말 모두 장화현. 네, 맞아요. 장화현 셔도향의 특산품인데요. 네. 사고 다발 구간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보행자 신호등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추가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셔도향의 과바와 양말 신호등 외에도 타이중시 자연과학박물관의 공룡 다이너솔 신호등, 그리고 남부 자이시의 칠면조 신호등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디자인의 신호등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이 보도 영상을 보시고 이완자님께서 금운도는 고량주가 신호등에 나오나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운도의 고량주 이 디자인의 신호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검색을 막 해봤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보도 영상 보시고 스카이 라운지님께서 참신하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ONARDJEY TRUMF님께서 신호등 이 영상에 관련된 댓글은 아니지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쪽의 위협에 대비한 대만의 준비사항이 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나 토크쇼를 제작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 한 주 청취 사연 보내주시고 또 보도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진행의 손전홍 진옥순 서승임. 안우산 100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보내드리는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은 매일 국제표준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단파 9715kHz로 서비스합니다. 의견이나 청취율 리포트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kr.rti.org.tw 연락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对这个世界，如果你有太多的抱怨，跌倒了就不该继续往前走。为什么人要这么的脆弱堕落？请你打开电视看看，多少人为生命在努力，勇敢的走下去。我们是不是该知足，珍惜一切，就算没有拥有？还记得你说这是唯一的城堡，随着稻香河流继续奔跑，微微笑，小时候的梦我知道，小时候的梦我知道。不要哭，让萤火虫带着你逃跑，乡间的歌谣，永远的依靠，会找到回到最初的美好，回到最初的那美好。不要这么容易就想放弃，就像我说的，追不到的梦想，往个梦不就得了？为自己的人生鲜艳上升，先把爱涂上喜欢的颜色。下一个吧，功成名就不是目的，让自己快乐，快乐这才叫做意义。
靠着大栅栏，乘着风，唱着歌，睡着了。